김영, 안녕하세요. 동별 대표가 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니라고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김영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영, 우리 아파트 병원에서 우선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제도입니다. 감사제도. 법령에 의하면은 아파트 감사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감사제도, 또 하나는 외부 감사제도입니다. 내부 감사제도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 대표 중에서 2명 이상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감사로 선임돼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한 업무의 또 회계 분야를 감사해서 입주민 등에게 알려야 하는 제도이고, 외부 감사 제도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인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 주민에게 공시하고, 나아가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은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 주체가 입주민 등을 위해서 선의 관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주민들에게 우선 알려주고, 나아가 관리 주체가 잘못된 부정이나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제 목적에 있습니다. 김영, 잠깐 용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부정,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오류는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이 감사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잘했다고 판명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김영, 만약 이와 같은 감사 제도가 없다면은 돈을 다루는 회계 담당자나 또는 그 결재권을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어느 누구도 또 자기가 하는 행위를 감시하거나 추후에 적발, 지적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은 그들은 그 돈을 착복하게 또는 유용할 것입니다. 이게 부정이죠. 오래전에 어느 아파트를 4년간 회계감사를 제가 의뢰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첫날 보니까 미수관리비가 다른 아파트들보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세대에 조회서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격리 직원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실토를 하더군요. 급한 사정이 있어 지난 4년 동안 맞벌이 부부들이 관리사무소에 대신 입금해달라고 맡긴 관리비를 연간 2천여만 원, 결국 8천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는 다음날 즉시 그 돈을 전부 입금시켰어요.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 감사가 그 본문을
다 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부정은 4년간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영,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예요. 내부 감사나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나 총무가 회계를 좀 알고 일정 기간마다 회계 서류와 은행 통장을 점검하였다면, 또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당시에 평당 100원, 50평 세대면 1년에 5,000원, 한 달에 500원도 안 되는 감사 수수료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은 입주자 등은 그동안 억울한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 내부 감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의무교육 시간 4시간 충실히 받았다면, 또한 매월 일정 수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아가 외부 감사인을 적정하게 선임해서 적시에 감사를 받았다면 이런 병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에서의 의무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은 회계와 감사 기법이 아니고 법률, 또 윤리 등이 치우치고 있어요. 또한 동별 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한 번만 가능하기에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내부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 감사 제도에 있습니다. 이 외부 감사 제도의 문제점들엔 많은 사람과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본 제도를 법으로 만든 정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둘째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들에 있습니다. 셋째는 의뢰받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 중에 일부에 있습니다. 그 넷째는 감사인을 감독하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있습니다. 자, 그 문제 1, 국토교통부가 2015년에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는 다음 연도 9월까지 받아서 10월까지 감사인이 감사 보고를 의뢰인인 아파트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외부 회계 감사 제도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법을 준용한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근본적인 감사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법에 의하면은 회사는 회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그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그 결산서인 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을 검토하고 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월 말이 아니고 한참 후인 9월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한 달 후인 10월 말까지 감사 보고를 해야 합니까? 감사 제도의 주 목적은 주식회사 등에서처럼
감사받은 결산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과 함께 이익잉여금 처분, 이익금을 어떻게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인가를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김영, 이와 같은 원인은 외부 감사 계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등은 감사 대상 연도 시작 45일 이내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년도 하반기 중에 중간감사를 거쳐서 잘못된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발견하고 12월 말 결산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관격을 피하는 사후 예방 제도죠. 어차피 같은 감사 수수료일 바에는 더구나 중간 감사 때 내부 감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한다면은 아파트는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 아파트의 경우 지금과 같이 다음 연도가 아니고 당해년도 6월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기 말 전에 중간 감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죠. 문제 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부 감사인이 선임을 하는데 왜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 주체의 책임자로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감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좀 넌센스 아닐까요? 김영, 기와와 같은 내부 감사가 감사인을 추천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인의 독립성입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의 사람은 아주 쉽게 아무런 문제 지적 없이 감사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인이 선정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 셋, 많은 공인회계사들은 아파트 감사를 기피합니다. 왜요? 돈 버는 일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 감사 수수료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죠. 몇몇 감사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아파트와 헐값으로 감사 계약을 하고 충분히 해야 할 감사 절차를 생략하고 일주일 정도는 해야 할 업무를 하루 이틀에 끝내버립니다. 한마디로 불실감사죠.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감사의 결과물을 붕어빵 감사 보고서라 표현했어요. 나하고 똑같이 찍어낸다는 말이죠. 감사인들은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충분한 감사 절차를 밟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잘된 것을 잘됐다고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 아래 잠겨서 그 잘못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감사는 안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니까요. 문제는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회에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 공인회계사는 회원들의 성실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감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함께 경고를 하고 불실한 감사의 징후가 있는
감사인을 철저히 감리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강한 징계 조처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김영, 우리는 병의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병, 즉 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은 아파트 관리는 아주 건강해질 것이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김영, 좀 길었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만기 TV 아파트 병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